트럼프가 대선 승리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자, 그건 정치적인 거라고 칩시다.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주말 사이에는 자신의 딸 둘이의 시아버지인 사돈 둘이를 갖다가 하나는 특사, 하나는 무슨 프랑스 대사 이렇게 뭐 발령을 낸다고도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뭐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보더라도, 자, 트럼프가 이제 얼마나 그가 경제적으로 무지한지, 또 트럼프 임기 초반 6개월에 아마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천박하고 저질 경제관을 보여주는 소리를 했어요. 자, 브릭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국 경제 협의체에서 달러에 도전하면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공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에 도전하는 그런 주요 세력이 중국이죠. 위안화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축 통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의 달러의 영향력은 미국이 부채를 지금 36조 달러나 지고 매년 엄청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그래서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이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관세 장벽을 쌓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물가가 엄청 올라갈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감세를 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될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 탈피하는 방법으로 트럼프는 다시 미국의 부채를 발행해서 그런 악순환을 통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럴 때 이제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지금 초반에는 트럼프 효과로 강달러 이런 게 유지되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달러가 이자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이 중국의 위안화, 또 IMF의 특별 인출금 SDR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달러를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경고한 거예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마라. 자, 트럼프가 지금 첫 관세에 대한 조치로 취임하기 전에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25%,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에 10%더 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지 닷새 만에 이제 트럼프가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바로 한 며칠 동안에 200개의 대통령 특별 명령,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가지고 관세라든지 또 각종 국경 문제라든지 외노자 문제라든지 뭐 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응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법을 고쳐서 움직이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특별 행정명령을 가지고 세관을 통제하고 또 출입국을 통제하고 멕시코, 캐나다와의 국경을 통제하고 관세를 올리고 감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제 그 트럼프의 취임 파티 때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뒷담화도 하고 욕을 많이 했는데 깨갱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비위를 맞췄죠. 그리고 취임 파티 때 보면 머스크가 와이프가 멜라니아가 앉는 자리에 앉았고 멜라니아는 멀찍이 떨어져 앉았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등을 탁 두드리니까 머스크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계속 두드리니까 일어나서 YMCA 하면서 손을 들죠. 너 일어나가지고 YMCA 한번 해라는 거죠. 지금 YMCA가 빌보드 1위 역주행을 했다잖아요. 트럼프 효과 때문에. 자, 어쨌거나 트럼프가 달러 패권에 덤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나라는 미국에 결별하는 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뭐 트럼프가 브릭스를 경고해도 사실은 중국을 내세워서 뒤에 브릭스를 조정하는 것은 푸틴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각별한데 이런 트럼프의 경고가 먹혀들 건가요? 중동이요. 기축통화 달러 결제가 아니라 원래 5일 달러란 말이 나온 게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장악하면서 모든 중동의 석유 거래는 달러로 하라 했는데 이제
사우디 등 나라 일부가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갖다가 시도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최고 지도자 빈 살만이요, 지난 트럼프 1기에는 트럼프 사이 쿠슈너를 통해가 연결되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여러 가지로 관계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요, 빈 살만이 지금까지 사우디는 순위파고 시아파 이란이 주도하는 이 중동의 초생달 지역 이쪽하고 대립하면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가 이제는 종파를 넘어서서 범이슬람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완전히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하면서 지금 이란이 많이 약해졌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이스라엘한테 공격도 받았고 내부의 시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밀어주는 이라크나 시리아도 약화됐잖아요. 엊그제 보면 시리아에서는 시아파 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IS의 종파인 수니파 이 강경 반란군이 시리아의 2대 도시 알레포를 갖다가 점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 사우디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 네탄야후를 일방적으로 밀어주지 못하게 트럼프가 네탄야후를 통해서 사우디를 어떻게 붙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중동의 연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굳힌 다음에 러시아, 중국하고 붙어 먹으면서 달러 패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릭스가 2009년에 결성되어서 한동안에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공 5개국 체제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사우디가 신규 가입국으로 됐어요. 자, 사우디, 이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이 4개 강대국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브릭스 규모가 5개에서 10개가 됐어요. 그래서 브릭스가 영내의 무역에 대한 결제를 달러 사용을 낮추고 국가 간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일부 위안화 결제까지 하고 있어요. 자, 브릭스가 그런 시도를 한다면 미국과 결별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런 트럼프의 협박은 이 사우디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빨대를 찾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가 관세를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이라고 하고 사전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다 하면서 관세 무기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역으로 달러 패권을 갖다가 이렇게 도전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데, 그냥 두지 않을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유무역을 강화하면서 달러에 의한 무역량이 높아져야 트럼프 협박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데는 하나는 이 가트하고 WTO 체제라는 세계 무역 질서를 갖다가 미국이 주도했고, 또 IMF, 세계은행 같은 이 경제 단체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그것은 군사적인 대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전부 군사적 개입을 했지요. 이해관계가 없는 곳은 죽든가 살든가 너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곳은 반드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의 파나마나 그레나다 같은 나라에도 미국이 이해관계 때문에 군사적 침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미국은요, 아프리카에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주로 프랑스가 개입을 하고 영국이 개입했지 미국은 별로 개입하지 않았죠. 중동은요, 그동안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중동에 5.1달러를 갖다가 5.1달러 체제를 구축하고 중동의 석유 회사들과 미국의 정부하고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왔지요. 그래서 미군이 중동에 대량으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세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일 오일이 나오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뺐지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려다가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다. 그것보다 더 낮은 조약을 체결하자. 사우디가 그렇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우리가 아무리 너하고 계약을 맺어도 너네들은 중동에서 이 오일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미국이 거의 다 빼서 미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자체의 지금 이 사우디 왕정 체제가 이 미래학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뒤에는 사우디가 그야말로 왕정이 붕괴되고 이슬람 강경파나 시아파에 의해서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살만이요. 오히려 자신의 왕정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이란,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지금 딜을 치고 최근에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던 카타르하고도 적당히 그냥 해버렸죠.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가 미국을 믿고 미국하고 관계만 돈독하게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적으로 삼는 것보다는 주변 나라들하고 잘 지내면서 미국하고 관계는 어차피 미국이 중동 오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적들하고 화해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동맹을 맺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가 이렇게 판단할 정도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정책인 대외 개입을 자제하고 미군을 파병을 자제하고 군사 지원을 자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고립주의로 이 고립주의 외교 안보 지정학적인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립주의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미국이 발을 빼낸 곳은 전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서 소원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달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유럽하고도 마찬가지죠. 자, EU가 유로화라는 자신들의 단일 화폐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나토 등을 통해서 유럽의 방어에 관계해왔기 때문에 EU가 유로와 달러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지.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푸틴 앞에 던져주면 EU가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EU하고 브릭스하고 지금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다 달러 패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관세를 높이고 폐쇄 경제를 가고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고 대외 개입을 자제하면서 축소지향으로 가는데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되겠어요? 관세만 가지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거가 만들어 온 경제 질서, 저거가 만들어 온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이라고는 군사 제국주의, 그리고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트럼프가 무식해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요, 트럼프식으로 가게 되면 달러 패권은 이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4년 동안에 달러 패권이 얼마나 소멸될지 우리는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